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이상철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3대 전략지 중 하나가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 바로 북구갑 지역인데요. 뚝심과 관록으로 대표되는 현역 의원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 일꾼으로 누가 가장 적합할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구갑 지역구엔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도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 초청 기준에 따라서 두 분의 후보만 초청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좌석 순서대로 소개를 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전재수 후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담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 질문 이후에는 후보 간 보충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두 후보께서는 시간 잘 지켜주시면서 10초 정도 남았을 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또한 비방은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드리는데요. 내가 왜 북구갑 국회의원으로서 적임자인지 출마의 변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전재수 후보입니다. 북구는 저의 전부입니다. 북구 주민들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선거에서 3번 떨어질 때마다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주신 것도 북구 주민들이고 국회의원이 되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것도 북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한결같이 겸손하고 싸우지 말고 일하라.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도 우리 북구 주민들입니다. 북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부산 18명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저 전재수 98%라는 공약 이행률로 부산 1등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오로지 일할 수 있는 우리 일꾼, 우리 전재수, 북구는 전재수다라고 믿어주시는 우리 북구 주민들께 커다란 북구 변화의 발전,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서병수 후보입니다. 북구에 공천받고 오던 날 제3만덕 터널, 즉 만덕 센텀 터널이죠. 지나오면서 2016년도였던가요? 그때 제가 착공식에 참석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제가 북구에 와서 일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운명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걸어본 금빛 노을 브릿지, 제가 부산시장 시절에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참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퇴근길 인사를 드리려고 찾았던 포레나 아파트,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병수 시장 때 용적률을 상향해서 이렇게 쉽게 지금 재개발이 되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셔서 말입니다. 저 서병수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북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변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대에서 도시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도시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의 신흥 도시들도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에 대거 오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해외 투자 등을 위해서 각 도시의 위상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일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해외 선진 도시에 비해서 도시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 경쟁력 평가 지표를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에 미흡하기 때문일 겁니다. 북구의 평가 지표를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병수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낙동강 리버시티와 고품격 주거도시, 제가 그리는 북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대로 된 KTX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진짜 서부산 고속철도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포, 덕천, 통합역이 만들어지고요. 지하철 2, 3호선과 또 경부선 일반철도, 그리고 고속철도가 한꺼번에 모이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낙동강 시대의 관문으로서 북구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포역 일대에는 AI,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창업혁신지구로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호텔을 유치를 해가지고 워케이션 지구로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낙동강에는 플로팅 아일랜드 거북선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복합 공연장과 또 리버 크루즈가 다니는 계류장도 만들겠습니다. 만덕 덕천권은요, 명분 주거 교육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그런 고품격 주거 단지가 될 것입니다. 북구 글로벌 빌리지, 수영강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또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로 삶의 질을 노리고 준비된 자산 시간을 가치를 모두 사용해 높이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재수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유엔 헤비타드라든지 모리 재단에서 세계 각지의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순위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각각의 이제 평가 항목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니까 문화라든지 또는 경제 또 시민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북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건 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이제 민원들을 해결을 했는데 60년 된 구포 게시장을 없애고 부산 최장 보행교인 금빛 노을 브릿지를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 유일의 미래교육센터라든지 덕천도서관, 치매안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구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국비 특별교부세 예산도 3,400억 이상을 확보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빛 노을 강변공원, 경부선 철도 지하와 리버워크 이것이 더해진다면 산권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편안한 삶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북구 복합청사 이런 것들도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시 거다. 준비된 시간을 모두 모두 활용해 주셨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북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인다는 방향은 같지만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서로 보충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의 보충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서병수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후보 질문하시죠. 예, 우리 서병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함께 북구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여기 KNN에서 토론을 할 때 이 덕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 예산만 확보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북구에 와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들은 공통의 그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덕천역 에스컬레이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만덕과 덕천 쪽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의지가 있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명 같은 경우에 김도비 의원이 그때 국회의원을 할 텐데요. 그 화명역이라든가 수정역 이런 데는 이미 에스컬레이터가 2대, 4대씩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래서 서병수 당신이 왔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만나고요. 시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으로서는 예산만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월 정도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내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 겁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번에는 서병수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전재수 후보 이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서병수 후보 질문하시죠. 방금 그 덕천역 문제에 관해 가지고 그것을 뭐 전재수 의원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에 박대근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억의 설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전재수 의원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말이 지금 앞뒤가 꼬이시는데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된 걸 왜 저보고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시의원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한 게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만 확보하면 이제 공사만 발주를 하면 다 끝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했더니 또 그건 시의원이 하는 일이다. 지금 말씀이 되게 꼬이세요. 이거 북구에 이제 느닷없이 북구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출마를 하시고 또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선거운동도 해야 되시다 보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선 국회의원의 부산시장까지 하시고 느닷없이 북구에 오신 후보로서의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덕천역 에스컬레이터는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통신 장비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 지작물 이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굴착 공법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고요. 조만간에 올해 안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사가 발주된다. 전재수가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보충 문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북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공약 전반에 대해서 후보께서 서로 토론을 하는 정책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한 후보가 6분의 시간을 갖고 토론을 이끄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후보는 상대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금빛 노을 브릿지를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시장 시절에 부산 시장 시절에 금빛 노을 브릿지를 건설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이제 착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는 예,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병수 의원님, 금빛 노을 브릿지 감동진 문화포구 사업이 원래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그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금빛 노을 브릿지 사업의 원래 사업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사업명. 이 원래 사업명은요 구포 선착장 조성 사업으로서 그렇죠. 기획을 예산은 했거든요. 얼마였습니까? 제 얘기를 예산은.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저도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예, 그 사업명은 맞습니다. 그 예산은 그래서 예산은 문체부 이것을 얼마였습니까?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2016년도 12월 달에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1월 달에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때 29억이었던 것을 197억으로 자, 그 예산을 정도, 확보를 예. 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2018년 5월 달에 설계 용역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때까지 우리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잠깐만, 예. 그런데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전재수 의원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 예, 오선 의원시고 설명을 부산시장까지 이제 드리는 하셨는데 토론의 규칙은 지켜주셔야죠.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나 질문을 제가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되지 30초입니다. 않겠어요? 예, 답변이 30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30초 안에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규칙입니다. 규칙은 지켜주셔야 우리 보고 그래도 계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뭐 시간적인 규칙을 여유라든가 이런 건 지켜주십시오. 주셔야죠. 규칙은 그러니까 1분 답변을 하고 30초 1분 질문을 하고 30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토론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자,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 29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구포역 선착장 조성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 29억 규모의 구포역 선착장 조성 사업 이것을 제가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금빛 노을 브릿지가 포함된 총 사업비 197억 사업이 된 거예요. 국구에 오신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을 부산시장 시절에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장을 하셨는데 지금 북구에 여기저기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억지 성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국회의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냈던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전부 내가 다 했다. 아니, 이래버리면 우리 저도 북구 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예의가 좀 아니다. 이 기회를 말씀을 주셔야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전재수 의원이 공약을 낸 그 공보물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공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어떤 사업들이 보면은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전재수 의원 본인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금빛 노을 브릿지 이것은요 2013년도에 제가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님, 또 중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부원하시는데 요거 제 선도 시간이거든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제 이것을 시간이니까 지정을 해서 그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자, 했던 의원님, 겁니다. 예, 그 제 시간 동안에 우리 전재수 의원이 의원님, 시장인 규칙을- 저에게 한 의원님,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의원님, 규칙을 좀 이 지켜주십시오. 금빛 노을 이거 제 브릿지에 관해 시간입니다. 가지고 말씀을 하거나 의원님, 요구하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다 갑니다.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규칙은 우리 사회자께서 아니 규칙은 여기 컨트롤을 하지 정해져 않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1분을 하게 돼 있고 답변 30초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만덕동 산 181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니 어딘지 아십니까? 만덕동 해보시죠. 제가 뭐 381번지. 번지까지는 자, 제가 잘 여기가 알지는 만덕 못하지만. 3터널 입구 인근입니다. 만덕 3터널 입구 인근인데 여기에 이영복 씨 다대 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사건에 따라 가지고 여기 만덕 3터널 위에 자연녹지가 부당하게 주거용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내용이죠. 서병수 의원님께서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다가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덕 이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변 밑에서 우리 만덕 이동 주민들이 반대 데모도 하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산시장 때 뉴스테이 사업을 허가를 했는데 우리 북구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셨습니다. 만덕 이동 주민들이 이 뉴스테이 사업 엄청나게 걱정하고 정말로 화를 내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스테이 사업은 제가 시장 때 지구 예, 지정 시간이 초과되어서 두 분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토론회 진행하는 동안 후보님이라고 서로를 좀 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역시 6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 재직 때 지구 지정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2018년도 제가 6월 달에 시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때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께서 사업을 제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받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전재수 국회의원이 계실 때 이 뉴스테이 사업도 폐지하지 못했나? 지금을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폐기를 하지는 못한다고 지금 현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또는 그 새로운 어떤 지구 사업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결자 해지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서병수가 한 일, 서병수가 이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근데 말씀 말씀을 한번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 뉴스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는 북구에서 좋은 일, 잘된 일, 전재수가 한 일은 그건 내가 했다 시장 시절에 지금 이러고 계시고 지금 또 잘못된 것은 또 남 탓을 합니다. 왜 남 탓입니까? 아니 제가 시장, 지구 지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거돈 시장 때 왜 그거 처리를 못했냐? 문재인 정부 때 처리를 못했냐? 그냥 잘된 거는 내가 한 거고 잘못된 것은 남 탓을 하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주도권 시간이거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저 전재수 우리 후보께서는 참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가시네요. 제가 지정했다는 사실, 뭐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만덕 초업터널이라든가 만덕 센텀 대신도 고속도로라든가 금빛 노을 브릿지라든가 제가 부산시정 때 기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출범을 시켰던 그런 모든 것들도 제가 했던 것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왜 그런 것들을 전부 전재수 후보 본인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인 것 같으면은 공약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약 중에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북구의 삶의 질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삶의 질을 높이고 북구의 미래를 밝혀내는 어떤 비전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공보물에는 전재수 위원의 공약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 모음집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의전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면 아까도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북구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북구의 자존심을 그 살려주기 후보님, 위해서는 토론의 규칙을 좀 아니, 지켜주십시오. 글쎄. 아니 30초 제가 제가 특별 답변 질문을 30초 제가 시간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1분이고 질문을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30초. 예. 규칙을 좀 지켜주십시오.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표를 이제 찍어야만 북구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닌가요? 국회의원으로서 답변 좀- 북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면 북구의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북구가 살고 싶은 곳이다. 이런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그런 어떤 생각을 들도록 국회의원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 지금 이 주도권 토론은 질문 1분에 답변 30초입니다. 지금 이제 6분 중에 지금 5분 3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답변 시간도 주지 않고 뭐 2분 3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규칙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북구의 후보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비전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고 또 선거운동도 해야 되다 보니까 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경쟁하는 상대 후보의 공약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북구에 대해서 좀 사정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부산 18명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를 했는데 전재수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에 공약 이행률 98%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서병수 후보님 잠깐만요. 공약 제가 이행률 주도권을 가지고 44%, 있으니까 16등 이제 충분히 거의 꼴찌입니다.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꼴찌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전재수 우리 후보처럼 그렇게 공약을 한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공약으로 만들고 그것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그 98%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8년을 하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 같은 거 한참 이런 것들을 후배한테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참 후배에게 이렇게 잘한 것은 의정 잘했다라고 활동을 해야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직한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이 두 분의 예의자 도리 열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북구 선거관리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됐지만 지역 경제에 남긴 생채기는 큽니다. 각 지자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에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지역 투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에게 먼저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낙동강 리버시티와 고품격 주거도시 조성 사업, 총 사업비 규모만 해서 11조 원이 됩니다. 현재 부산시가 수행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에 7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또 개발 이익만 4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자체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고 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부산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요. 이게 한 3조 정도 이렇게 듭니다만 또 거기에다가 낙동강에 플로팅 아일랜드를 세우고 또 노후 계획 도시를 정비해서 고품격 주거도시로 조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투자이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포역 일대를 AI,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창업혁신지구로 조성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일과 삶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구 1,000만 방문객 2천억 원의 경제 효과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북구 상권에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북구에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과 저는 그동안 구포 개시장을 폐업시키고 금빛 노을 브릿지를 조성해가지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 위에다가 감동길 리버워크라든지 경부선 철도 숲길이라든지 또 노래하는 분수대, 별빛 테마공원, 매점,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과 같은 컨텐츠들을 채우게 되면 한강공원 못지않은 낙동강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한강공원의 한 개 지구당 1년 방문객이 450만 명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 1년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갑니다. 북구 1,000만 방문객 시대, 2천억 경제효과 시대, 공약 이행률 98% 전재수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도 보충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 서병수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죠. 저는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 부산시장 시절에 강변 창조도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게 1조 3천억에 달하는 민간 투자에 의존한다라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민간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좋은 건 전부 다 내가 했다 그러고 이렇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강변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도시 재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과 또 직능과 지역을 연결을 해서 우리 낙동강과 덕포와 그리고 구포와 덕천을 이렇게 이어주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관광벨트로 만들고 또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시장을 2018년도에 그만두면서 오거돈 부산시장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오거돈 시장이 제가 했던 모든 사업들을 거의 중단을 시키거나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좀 주춤주춤하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들어와서 다시 그 맥을 이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남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갑자기 북구에 오신 후보로서 최소한의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잘한 건 전부 자기가 한 거고 잘 안 된 건 남 탓해버리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병수 후보가 전재수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그 민주당 우리 의원님답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만 관광객, 2천억 원 경제효과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 사정을 잘 모르셔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재수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전재수가 제시했던 공약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에 공약 이행률 98%, 부산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서병수 후보님 어떻습니까? 부산 진구에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북구에 오셔가지고 일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진구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 중에 공약 이행률 44%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44% 공약 이행률밖에 되지 않는 부산 진구에서 일을 하셔야지 부산 진구에서 주민들께 약속하고 지키겠다라고 했던 공약 이행률 44%밖에 달성을 못하고 북구에 와서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북구에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데 공약 이행률 44%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예. 네.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정말 말이 아닌 실제로 행동으로 일러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해서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하면 저는 98%, 늘 다른 서병수 98% 후보님은 니 44%입니다. 뭐 이런 프레임만 가지고 44%입니다. 그런 것은 수치노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팩트이자 드립니다. 사실은 공약 이행률 44%입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 또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적 가치를 통한 지역 발전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구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죠. 주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를 통한 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북구 지역 문화진흥과 발전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의 문화진흥 전략 들어보죠.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 북구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문화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부족하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서부산 최초로 낙동강변에서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정액을 시켜가지고 최근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멀리 가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북구가 돼야 됩니다.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북구로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빛 노을 여가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수시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낙동강변을 제대로 개발해서 문화관광 여가벨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낙동강변에서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반드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병수 후보의 문화발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제가 북구에 와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우리 북구 갑에는 수영장이 딸린 체육문화시설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는 400년 전통의 구포시장과 또 105년 전 구포장터 만세운동, 또 고려시대의 만덕사지, 그리고 덕천동의 구포배성 등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제가 2015년도에 부산시장 시절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포이험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이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을 비롯해서 구포 만세거리 정비, 구포 청년센터 감동, 구포 밀당 프로젝트,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 등 문화 활력을 정전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문화공연장을 갖춘 플로팅 아일랜드 거북섬입니다. 낙동강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도 발굴해서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상상마당, 빙상경기장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어린이 상상마당인 어린이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유 주제인 만큼 후보의 공약과 지역 현안 등 다양하고 폭넓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6분의 시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답변을 잘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누구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만덕센텀 대심도 뭐 이런 것들, 또 금빛 노을 브릿지, 그 다음에 만덕 3터널 건설, 이런 것들 실제 제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하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후보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할 때에 저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주셨던가, 뭐 의논을 했던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30초만 쓰십시오. 자, 예,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서병수 후보라면 갑자기 이제 다른 지역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마를 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이지, 출발점이지,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지. 끊임없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제가 했던 일을 내가 부산시장 시절에 했다. 이래버리면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후보님. 우리 후보님께서는 부산시장을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규칙을 여러 가지 지키겠습니다.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공약 이행률 98% 뭐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에스컬레이터 왜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영장이 딸려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 왜 아직 하나도 못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옆에 이제 화명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정역 이런 데는 이미 그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이미 해결을 했었어야죠. 말로만 그냥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쉽게 공약 같지 않은 공약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그거 했다라고 하면 98%가 아니라 100%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서병수 후보님은 공약 이행률이 44%밖에 안 됩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는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를 급하게 옮기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현재 설계서가 완료됐습니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지작물 때문에 법상 당연히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걱정 마세요. 좋습니다. 곧 예산 편성돼가지고 예. 공사에 진행이 될 늘 거고요. 전번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30초 잠깐만요. 30초 시간을 30초 주셔야죠. 지났습니다. 이제 안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났습니다.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30초 시간을 주십시오. 늘 우리 전재수 후보께서는 똑같은 말을 그렇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번 토론회에서도 무슨 지작물 무슨 안전점검 때문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마치 전재수 후보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잘 그 모르시고 내용을 계시는 전재수 후보야말로 잘 모르시고 아마 보좌관이 적어준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월이면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죠. 후보님 규칙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 몇 번이든지 뭐 30초. 아니 30초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30초 제가 답변 질문을 하나 시간을 주시는 게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후보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자꾸 가면 곤란하죠. 규칙은 지켜주십시오. 네. 규칙은 지켜주십시오. 30초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 앞서 잠깐만요. 문제 30초 예, 답변 시간이 시간을 계속 주셔야죠. 흐르고 있어서 잠깐만. 효율적인 제가 활용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감동에까지 얼마 전에 왔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이제 모두 말씀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당의 그런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당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부끄러우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서병수 후보님 참 실망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북구 주민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서병수 후보님이야말로 당의 명령에 따라서 당에 헌신하기 위해서 북구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오로지 일할 사람입니다. 일의 시작도 사람이고 일의 끝도 사람입니다. 전재수가 이뤄놓은 것 가지고 전재수가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저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당에 대한 헌신 이런 이야기 하지 그런데 마십시오. 그런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의 일이 말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약 이행률 우리 98%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전재수 공약 의원이 이행률 8년 동안 98%입니다. 한 일이 없다는 서병수 겁니다. 후보님은 공약 이행률 44%입니다. 좀 예, 보고 다음 말씀하십시오.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역시 6분 드리겠습니다. 덕천역 에스컬레이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통신 장비가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작물에 대한 이설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굴착공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굴착공법을 변경을 안 하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굴착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법상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말씀하시는데요. 원래는 북구청사 안에 수영장 들어가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북구청사 따로 수영장 따로 복합문화체육시설 따로 북구행정통합센터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저도 지혜를 모으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용역이 끝나고 이제 곧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병수 후보님께서 설사 북구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 뭐 주도권이 질서 규칙을 지키라면서요. 그러니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질문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요 이야기를 할 때는 후보님 기회를 안 그러니까 주시면 후보님 어떡합니까? 잠시만요. 요 앞전에 후보님께서 6분 하실 때 거의 5분 이상을 혼자서 다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답변 못 드린 것을 드린 것이고, 자, 제가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들 정말 궁금합니다. 북구에 왜 오셨습니까? 답변할까요? 자, 잠시만요. 3월 14일 날. 왜 왔는지 그러니까. 뭐 물었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1분 질문하고요. 3월 14일 날 당의 명령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은 그게 아니다 또 이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근에는 일하러 왔다 이럽니다. 아니 이런 공약 이행 44%밖에 못했는데 이런 진구에서 하셔야죠. 진구 주민들께 약속했던 건 뭡니까? 진구에서 공약 이행 44%밖에 못하고 북구에 일하러 왔다 이래버리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무슨 우습습니까? 북구 주민들이 막 거짓말해도 제가 답변을 됩니까?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산 진구에 있을 때에 저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도서관과 수영장이 딸린 그런 체육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려 4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 확보 다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들 부산 진구에서 여러 가지 제가 공약들을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공약한다고 해서 그 임기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닦고 기틀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터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예, 곡간이 불과 몇 덮겠습니다. 년 만에 되겠어요? 후보님, 한 답변 10년 시간이- 정도 대충 걸린다라고 하면은 후보님. 그것을 제가 기초를 닦아가지고 후보님 예, 답변 시간 30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그런 많이 것들이 쓰십니다. 누가 오더라도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병수 후보님이라면 공약 이행률 44%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선 국회의원의 부산시장까지 하신 분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도권 시간인데요. 자, 후보님.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유독 소외되고 있는 북구의 문제. 부산시대의 북구가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북구에 대한 그랜드 플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4,694억 원에 이르는 구포 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에 매달리다 보니 지금도 전혀 진척이 없다. 부산시는 북구의 발전에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시티 그랜드 플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절망과 소외감에 빠져 있다. 혹시 이 발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재수 후보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난 기억하십니까? 8년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제 주도권 지난 시간에 8년 이거 동안에 기억하시냐고, 뭘 이거. 하셨느냐 하는 그러니까 이거 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많은 북구 주민들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최소한도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같으면은 뭐 구청이 하는 사업, 부산시가 하는 사업, 후보님.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거 막 나하지 후보님. 말고 그야말로 북구 후보님.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후보님. 그런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만들어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이것은 전재수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후보님. 늘 후보님. 그러한 어떤 무슨 후보님, 되지도 않는 그런 후보님. 말을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선거방송 토론에 네. 제발 좀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시간 다 갔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제발 토론이 끝날 때까지 규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 내용은 같은 당의 북구 시의원 출신이 부산시장 서병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열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후보에게 각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픈 당부의 말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우리 북구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서면 돌아오는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이 막막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날지 길을 찾지 못하겠다.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거운동 하기가, 정치 이야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에서 제발 좀 싸움하는 정치 싸움터로 만들고 정쟁의 터로 만들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와 이 경제적 고통을 어떻게 손톱만큼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 전재수가 일하는 정치, 상생의 정치,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병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요즘 경제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 저희들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 국정 운영 방향은 올바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조국 당이 국회를 장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서병수도 이번에 당선되면 6선입니다. 그 6선의 힘을 가지고 북구를 발전시키고 북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겠습니다. 예,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 열띤 토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두 후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고요. 오늘 나눈 얘기들이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내일 낮 12시부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